네, 오늘은 아동 인권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 바깥에 외부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길고요. 특히 이제 유아 교육 기관이라든가 또 조기 교육, 사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 속에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기회들이 매우 미흡하고 적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동안부터 이게 아이들이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고유의 권리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이제 근거해서 아이들의 놀이권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의 놀 권리, 쉴 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놀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는 즐거워야 한다. 그러니까 놀이를 얘기를 하면 아이들과 이제 잘 노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도 잘 아시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놀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유아교육관에서 지금 만 3세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 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놀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더욱더 그 중요한 반면에 어른들이 놀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관련한 강의나 워크숍을 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 어떻게 놀아주나요? 어떻게 놀아줘야 하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교사나 부모가 어른들이 놀아줘야 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노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놀아줘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놀이가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즐겁지 않은 놀이, 또 교사나 부모가 썩 흔쾌히 내켜지지 않는 그런 놀이를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놀아줄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놀아주는 성인들과 함께 있는 그 아이가 과연 진정 놀이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아준다, 또 내가 같이 놀아줘야겠다, 이런 의무감이나 부담감이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힘 빼고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놀이가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어른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공유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아이들 스스로의 신체나 어떤 심리정서 상태가 편안해야 잘 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주어지고 어떤 교육과정으로 이끌어내기 전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관찰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이런 기본 중에 기본적인 얘기를 왜 또 하냐 하면, 아이들이 아프거나 이건 이제 신체나 이제 심리정서까지 다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또 다른 걱정이 있는지 잘 관찰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들 있죠. 생존에 대한 욕구,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걱정,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작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은 놀이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교육 과정, 또 내지는 가정에서 상담사나 치료사가 아닌 성인들이
이 아이들을 놀이를 갖고 어떤 치료를 하거나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쉽지 않고, 그건 또한 이제 저희의 그 중요한 메인 업무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편안한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 파악하는 것, 알아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편안해야 잘 논다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가짜 놀이를 하는지를 잘 보라는 거죠. 아이들이 가짜 놀이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아이들 스스로 내면에서 나오는 놀고 싶어서 나오는 놀이가 아니라 어른들이 주어진 놀이, 또 어른들이 굉장히 보고서 호응하는 놀이, 기대에 어떤 맞는 놀이, 어른들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놀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놀이들을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정해져 있는 놀이나 그런 놀이의 어떤 그 도입부터 마지막 판의 결과까지 쭉 흘러가는 그 흐름들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어야말로 참 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가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오래 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없다 하더라도 금세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어른이 시켜서 하는 놀이, 또 주어진 놀이들에서는 아이들이 흉내를 내고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몰입해서 아주 오랫동안 자기의 즐거움을 흠뻑 만끽하면서 하는 그런 놀이 장면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적에 저희 경험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막 밤에 늦게까지 노는 아이들한테 불 끄고 얼른 자 그러든가, 바깥에 골목에서 놀았을 때 저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밥 먹으러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놀았던 그런 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를 좀 연관시키고 상상하시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너무 의도적이고 자기적으로 놀이를 하는 게 아닌가, 놀이를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놀이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놀이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놀이하면서 가르치게 되면 놀이에서 아이들의 흐름이 끊기고, 그리고 놀이의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보기에 가르쳐야 될 학습의 어떤 내용들이 있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놀이를 하는 중간에 도중에 개입을 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그 시도가 굉장히 저희는 아주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놀이를 통한 학습이라고 얘기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번에 또 다시 좀 더 그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른이 가진 의도, 어른이 가진 학습의 목적이 앞서게 되었을 경우 놀이 고유의 본연의 그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놀이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놀이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거죠. 놀이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찔끔찔끔 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이에서 갈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가 보면, 그렇게 되면은 놀이에 몰입하기도 어렵고, 그죠? 놀이의 어떤 재미를 느끼기도 어렵기 때문에, 놀이가 처음에 아이들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지금, 예를 들면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외놀이가 1시간이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충분히 흠뻑 논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마저도 충분히 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하루 종일 아이들이 기관에서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사교육 기관에 있다가 집으로 왔을 때 부모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단 30분만이라도 매일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30분 정도를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계속 놀려고 할 때 또 여러 가지 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얘가 오늘 하루에 놀아야 될 총량을 다 못 놀았구나. 그래서 부모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 또 부모와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놀이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게 되면 아이의 놀이가 굉장히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는 놀이가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 굉장히 아이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교육적인 효과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놀이가 되기 위해서도 충분히 아이들한테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번째까지 하고요. 그리고 6번째는 예를 들면 지금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지 돼요.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키즈 카페를 가거나 어떤 놀이동산을 가거나 놀이공원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다 대부분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거기서 쓰는 또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는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놀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돈 걱정이 좀 나죠. 그리고 놀잇감도 사야 되고 어떤 놀이 어떤 환경도 잘 세팅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6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놀이의 공간이나 놀이의 면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놀이의 공간이나 놀이 어떤 면적 또 놀잇감이 충분한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모여서 아이의 양육이 또 육아나 교육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아이들은 가정이나 기관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놀이를 할 수가 있고 놀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근사하게 아주 멋진 그 놀이의 세팅, 놀잇감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너무 몰두하거나 그런 것에 너무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뭐 흙장난 해도 너무 좋고요. 놀잇감 없이도 놀았고 넓은 공간 없어도 놀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우리가 뭘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번째는 놀이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상처받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이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튼튼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 이런 거죠. 레질리언스. 예, 다시 오토기처럼 저도 괜찮은 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막 떼쓰고 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큰 문제가 없어요. 놀면 놀수록 나중에 이제 그게 더 좋아지거든요. 예, 놀다가 보면 굉장히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저희가, 놀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놀이의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은 승부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승부에서 진 거를 또 용납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놀이하고 또 자연 속에서 놀이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를 배우는 것은 오로지 놀이에서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에서 자주 지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이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을 파악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째는 놀이의 주도권을 좀
기꺼이 아이한테 넘겨주라는 거죠. 아이에게 놀이의 주도권을 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놀이에서 아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게